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희한한 동네였어요. 차명근 단장 지금 얘기한 거에 50% 정도는 구라가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빵형의 잘하자 빵카페 박지용입니다. 빵형의 잘하자가 갈수록 구독자분들의 좋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지난번에 이제 염종석 감독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자 염종석 감독에 이어서 오늘 또 대단한 레전드. 이건 뭐 레전드 중에 최고 레전드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이종범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두가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바람의 아들, 야구 천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정우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종범 전 코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종범입니다. 자,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익히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들 정우 때문에 메이저 계약을 갔다 왔고 박주영 의원이 전화를 한 번씩 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나와주라 하는데 제가 시간이 도통 안 나가지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LG 코치 했을 때는 뭔가 목표와 방향과 모든 가 뚜렷해서 거기에 흐름으로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만두고 정우의 뒷바라지를 좀 하기 위해서 했더니 제가 선수인 양만 엄청 바쁩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 여기 제 유튜브가 네네네. 체육공단이거든요. 체육공단. 네, 체육공단의 빵형의 잘하자 빵카페인데 아.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분들 우리 빵형의 그 체육공단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역시 구독을 해서 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재밌는 소재로 갖고 열심히 놀다 가겠습니다. 네. 형님, 저하고는 어떤 사이죠? 저는 막연한 사이도 아니고 너무 친한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언제 들어가십니까? 지금 현재는 2월 1일 날 정우랑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두 분만 들어가세요? 네, 일단은 가가지고 정우가 캠프가 2월 15일부터인가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정우는 이제 가서 먼저 시차 적응이랑 개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고 처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익숙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미국을 간 걸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정우 선수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이종범 전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예. 선수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범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 광주 서림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 이때 최대 후원자가 아버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종범 선수가 체구가 작아서 맞아요. 운동하는 게 안쓰러워서 아버지가 강제로 막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고 못하게 했다는데 본인이 야구는 내 인생이 절대 그만둘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했다고 하는데 3학년이면 거의 9살인데 네. 조금 이제 체구도 너무 좁고 그런데 이제 일찍 시작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에 이제 감독이 이제 합숙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교실 두 채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 두 채를 빌려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너무 많이 때리니까 감독이 체벌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많이 맞았어요. 네, 많이 맞았죠. 근데 안쓰러워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만해라. 화가 나서 그만해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야구에 대한 그런 매력을 엄청 느낄 때라 제가 한다고 했고 예전에도 항상 어떤 방송에 많이 나와서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축구부가 해체돼서 이제 야구부밖에 없으니까 야구부를 선택한 게 지금은 잘 된 것 같죠. 원래 대부분 4학년 때 시작하는데 네, 저는 조금 왜 3학년 때 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이제 김기태 감독이 원래는 태권도 하다가 야구로 돌아섰어요. 저도 태권도부로 갔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야구로 같이 가는 길이었는데 김기태 감독이 따라가신 거네요? 그러네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수업을 끝나면 그 등나무 쪽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보다 보니까 아버님이 제가 같은 초등학교는요. 그 등나무 있어요. 등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시원하게 보는데 나름대로 재밌고 또 일단 숙제를 또 많이 안 해가서 담임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래서 3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선택을 해준 거죠. 네. 자, 그러고 보면은 네네. 이종범 전 코치님하고 김기태 감독님 그리고 저도 나왔고요. 맞아요. 이대진 맞아요. 선수도 나왔고 김종국 감독도 김종국도 나왔고 저희 초등학교가
좀 특이합니다. 맞아요. 예, 야구의 메카인데 동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동네는 이제 우리 박주영 위원의 거의 한 300m 옆 동네죠. 그래서 같이 강주천을 끼고 서로 이제 야구, 동네 야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야구 글러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료 포대. 사료 포대로 이제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그걸로 시합하고 또 마스크 없어서 그냥 하다가 얼굴도 맞은 얼굴도 사람도 맞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동네 대 동네 뭐 이렇게 글러브 이기면은 그 내기하고 뭐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그런 동네 야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언급해온 그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서림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 야구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형님 그때 생각해 보면 네네네. 1km 반경 안에 다 살지 않았나요? 그 건너편 쪽에 신안동 용봉동은 또 우리 베테랑 선배님들이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이순철, 네. 김종모, 차영화, 이상윤, 방수원. 맞아요. 그쪽 동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저희 임동 쪽에서 이런 언급해준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성격은 어땠는지, 동네 야구를 잘했는지. 일단 동네 야구 할 때는 저는 가장 어린 선수고 최고점에서 일단 형들이 가장 기피하는 포수를 봤어요. 포수 봤어요? 포수 봐서 코피도 한 번 났어요. 그 생으로 맞아서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때 피비린 냄새를 처음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이 동네 야구에서 이제 한참 끌고 다닐 때 제가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쵸. 그때 저는 어땠나요? 이제? 아이, 그때도 뭐 두각을 나타냈죠. 이게 이 동네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저희 동네는 저고, 그다음 박재용이 동네에서 이쪽이고 이대진, 이쪽 동네 또 김종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희한한 동네였어요. 희한한 동네죠. 희한한 동네였고 이게 다큐로 한번 제작해야 되는데. 그 이 동네는 과연 이 무슨 일이 동네는 일어나는가 모르네. 네. 다큐로 알겠습니다. 요거 방송 관계자 여러분 요거 다큐 한번. 이종범 선수는 광주일고 1학년 때부터 대학 감독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빠른 스윙, 강한 어깨,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구가 적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형이 이제 신문팔이라는 거죠. 신문팔이 형을 쫓아다니면서 로드웍을 한 4, 5km를 그걸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안 해보셨지만은 해보잖아요. 계단도 있는 동네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집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3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때요. 와. 그리고 또 날마다 형을 쫓아다니니까 이제 지구력이 먼저 겸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스피드가 생겼고. 근데 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종범이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 종범이 유격수 보는데 글러브가 본인 얼굴보다 더 커. 맞아요. 형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래갖고 야구 진짜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야 저 형 야구 잘한다고. 근데 우리 골목 하던 형이 야구했던 형인데 야구에 들어가서 엄청 날리고 있었어 이미. 그 이제 글러브 소문이 큰 났었지. 이유가 그때 당시 감독이 이제 조선대학교 체육관인데 글러브를 하나씩 나눠주면 꼭 저한테 줬는데 그게 이제 외야수 지금 생각하니까 외야수 글러브인데도 글러브네. 새 거니까 좋아서 그걸로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고등학교 때 청룡계에서 39년 만에 모교를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3학년 선배를 제치고 주목을 받으면서 연대, 고대, 한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은 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만큼 최고의 선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를 가셨어요. 이 건국대를 선택한 이유가 아버님인데 그 아버님의 그런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대나 고대 또 다른 대학교 갔으면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을 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건대를 갔기 때문에 또 제가 다니는 건대는 야구장이 괜찮았어요. 좋아요. 그리고 숙소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구의 최고의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제 자신도 빨리 향상이 빨리 돼서 그만큼 두각을 빨리 나타냈다고. 형님 그때 건대 가실 때 동기생들 2명 데리고 갔죠. 2명. 예. 왜냐면 연대고대는 거의 혼자 오라. 혼자 오라 했고 아버님은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대학을 못 가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건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건대가 얼마만큼 좋냐면 전용 야구장이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숙소 좋고 그 MBC 청룡이 지어준 비닐하우스 네, 큰거 비닐하우스 실내 연습장이 실내식장이 있었고 엄청 큰 거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건대가 야구부에 파격적으로 좀 투자할 때 맞아요. 지금은 주상복합 아파트 올라와서 맞습니다. 네. 그때 혹시 그 대학교 간의 문화가 있을까요? 야구
저희 건대가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런닝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성적이 초반에는 안 나오는데 거의 보면은 추계 때 성적이 잘 나와요. 왜냐면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대 하면은 문화는 호숫가 10바퀴 하고 운동장 많이 뛰는 거. 그게 거의 건대의 야구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잘 안 올라겠어요. 러닝 많이 런닝을 시켜서.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근데 거기에 살아남은 선수들은 거의 프로 가서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건대 출신들이 프로에서 좀 두각을 많이 냈었죠, 생각보다. 맞아요. 우리 때는 어느 대학교가 체벌이 좀 덜하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건대는 좀 덜 맞았죠. 근데 다른 대학교는 엄청 많이 맞고 그래서 의외로 저희 건대가 야구하는 환경이나 시설이나 또 이제 10시 반 되면 또 문을 잠그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라면을 끓일 수가 없는 환경? 늦게 들어오면 라면 다 끓이라 했는데 우리는 라면 끓일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호수 한 바퀴에 몇 킬로 정도? 호수 한 바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km 좀 못 된 것 같아요. 10바퀴요? 그럼 10km? 한 바퀴, 한 바퀴. 그러니까 10바퀴 뛰면 10km네요. 네, 10km가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지금 겨울에 동계훈련 때, 옛날 동계훈련이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동계훈련 때 외박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외박이라는 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오전 운동 때 그 10바퀴를 뛰는 애들만 외박을 나가는 거예요. 아. 초 안에 들어와야지. 초 안에 들어와야지 외박을 나가지. 못 나는 애들은 다시 한번. 다시 또 뛰어야 돼요. 죽어라 뛰는 줄에서 런닝이 제일 심한데 그래서 내 2년 선배 송공 형은 바늘하고 소금을 항상 뒷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뛴 왜요? 적이 있어요. 쥐나니까 바늘로 이렇게 때리는. 진짜로요? 진짜요. 그리고 피가 이렇게 다 맺혔고 뒤에는 이제 소금을 약간 먹으면서 뛴 적이 있어요. 야, 구홍 형이 원래 러닝 잘 뛰는데도 엄청 힘든 코스고 또 일단 뛰다 보면 바람이 차갑고 땀이 흘리다 보니까 여기 옆머리에 고드름이 진짜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 얼잖아요. 네, 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보면은 지금 34년 전이네요. 나이가 그렇게 됐네요. 이게 야구 잘하려면은 침하고 소금을 들고 러닝을 뛰면 네. 아, 그렇구나. 관련해가지고 스토킹에서 차영석 단장이 나와서 이제 런닝을 하는데 이종범 위원님이 그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빠르다기보다는 어. 본인이 그 차영석 단장님이 더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유튜브님들 잘 때 차명선 단장 지금 얘기한 거에 거의 보면은 야구에 관련된 거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거의 50% 정도는 구라가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뭔 3대 유격수죠. 3대 그것도, 유격수. 예,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대학교 때 1989년도에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 한일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맞아요. 이때 선발 맞대결이 일본은 노모 히데오, 맞아요. 한국은 구대성. 네. 그래갖고 이날 한국이 4안타 1득점을 올리고 졌습니다. 일본한테. 그리고 이제 4안타 중에 2안타를 확실하게 네, 하시네요. 2안타를 네, 이종범 맞아요. 선수가 기록을 했어요. 네네네. 압도적이라고 봐야죠. 노모가 워낙 잘 던지고 물론 그쵸. 대성 형도 잘 던졌는데 4안타 중에 2안타를 혼자 쳤어요.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의 투구 폼과 또 생각지도 못한 그 종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을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네. 포크볼을 잘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한국에서는. 없었지, 한국에는. 네. 그리고 전력 분석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다 그때도 꽈서 네, 던졌잖아요. 똑같이 던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노모볼을 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볼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만 공략하자고 생각했을 때 직구에 비슷한 구종이 왔을 때 무조건 타격을 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그때 들어갔죠. 2안타 아직도 기억나세요? 기억하죠, 어떤 거 하죠. 쳤는지? 직구 쳤어요 다. 두 개 다? 두 개 다. 포크볼은 뭐 버렸구나. 맞지도 않고 어. 포크볼은 삼진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직구를 공략을 해야지만이 저 선수 볼을 중심에 맞출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 이 전에 대륙간컵 가서도 두 개 쳤거든요. 그때도 직구 그때 치고. 노모 골을요? 넘어요. 포크볼은 저희가 지금도 칠하기도 못 치고. 자, 그러면은 대학교 때 그 이종범 선수 그 동기생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엔 질비했죠. 우리 학교만 해도 추성건, 추성건, 송태일, 송태일, 그다음에 고대는 이상훈. 이상훈, 연대는 우리 또래 연대가 김훈 선수, 김훈, 한양대 구대성, 손차훈. 구대성, 손차원. 예, 저기
경희대의 박중식. 맞네요. 그럼 요때 동기생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순위. 네, 1순위 누가 제일 잘했나? 그때 당시에 투수로는 네. 구대성이에요. 구대성 1등. 네. 그리고 상훈이는 약간 빠삐형과라 추계 때 14연속 K 받아서 LG로 지명된 거고 네,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니까 1, 2, 3학년 때까지 도망 다니다가 4학년 때 야구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각을 나타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애가 박중식 선수 투수 쪽으로. 중식이 형. 어. 중식이 형은 뭐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야수는 이제 제가 일봤다. 박마기로는 견줄 사람이 없었어요. 형님한테. 저 야수에서. 네. 토탈 1번은 누굽니까? 토탈 1번은 그래도 내가 MVP 받았으니까 맞아. 92년 MVP니까 아 맞죠. 자, 토탈 1번은 네. 이종범. 이제 프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프로 입단 93년도에 혜태 1차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딱 1차 지명을 받고 들었던 기분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때 좀 혜태가 위계질서가 좀 셌잖아요. 이게 네. 비하인드가 있어요. 예전에 건대 4학년 다닐 때 제가 MBC 아니 LG 트윈스의 모 코치님이 저한테 공을 많이 들였어요. 혹시 박중식과 성령재가 1차 지명을 혜태가 했을 때 우리는 너를 뽑는다. 아, 이미 사전 작업 들어갔네. 네, 그래서 그 코치님이 저한테 용돈도 많이 주면서 아. 방망이도 많이 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냥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짠 거예요. 투수 뽑아갈 수 있으니까. 투수 뽑아갈 수 있고 그래도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투수가 먼저니 그렇죠. 혹시 그럴 과정은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과정을 시나리오를 해서 윗사람한테 전달하니까 그 윗사람이 또 용돈도 줬겠죠. 그럼 네가 포섭을 해라 이종범을. 네. 그래서 저는 반반이 아 나도 안 될 수는 있겠구나. 왜냐면 유격수고 그때만 해도 혜태가 한참 잘할 때고. 그렇죠. 다 예. 투수 뽑아갈 때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혜태 1차 지명 딱 나왔을 때 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는 솔직히 기분 좋았죠. 위계질서 이런 거 생각 안 하셨고? 아니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호랑이 굴에는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데 호랑이 굴에 가서 한번 싸먹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유계질서가 참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숨이 거의 고를 수가 없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때 첫 해는 진짜 이때 이제 혜태 멤버들이 누구냐면 김성환, 예, 나이 순으로 선동열, 한대야, 이순철, 한대화, 장채근, 김정수, 예. 이건열, 박철우 이때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허걱했어요, 허걱. 그리고 또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이제 여담이지만은 내 고등학교 코치님이 이제 내 차를 태고 이제 혜태 인사하러 갔는데 유창원 예. 선배님? 내가 어렸을 때에도 뭔가 분위기를 몰라서 창문 너머 그냥 인사했는데 그걸 갖고 대학교 선배 이출설 선배가 예의가 없는 둥 내려서 인사 안 했다고 그때부터 내가 조금 힘들었죠. 시작하자마자 인사 예. 잘못했다고? 인사 잘못했다고. 차에서 내려서 인사해야 되는데 예. 안에서 고개 깎아했다고? 예. 아 여기 이런 데구나. 엄청 조금은 쫄았죠. 조금은. 네,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데뷔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 이제 126경기에 나와서 2할 8푼에 16개 홈런, 134안타에 73도루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73도루거든요. 네네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팀의 분위기도 있고 내가 앞으로 이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목표도 있고. 근데 막 초반에는 조금 4월, 5월은 조금 제가 좀 막혔어요. 공격에서. 공격에서. 네, 왜냐면 직구는 자신 있는데 변화구에 변화구. 틀어진 각과 또 잡는 이런 타이밍이 잘 못 보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잡다 보니까 출루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얘기했던 그런 런닝에 있어서는 건대에서 먼저 기본적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체력에서는 뒤지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서 거의 투수 폼을 내 머릿속에 다 입력을 시켜놓고 그 투수 폼에 따라서 다들 먼저 뛰었죠. 아니 지금 133안타인데 도루가 73개면 네. 절반은 뛰어서 다 살았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안타 치고 절반은 거의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게 저는 제가 선수 때 제일 도루 많이 했던 게 4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 70, 그러니까 이러니까 바람의 아들이지. 자, 근데 신인왕은 양준혁 위원님한테 뺏겼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타격 3만 원을 했는데. 네, 뺏겼고
대신에 한국 시리즈 MVP를 받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양준혁 의원님이 신인왕 받았는데 받을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정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준혁이 형이 원래는 88학번인데 1년을 그렇죠. 상무를 갔다 상무 갔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93년도에 입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워낙 잘 치더라고요. 왜냐면은 약간 특이한 타법인데도 볼도 잘 보고 또 신인답지 않게 프로 선수들 볼을 거의 잡아놓고 치고. 성구안이 좋죠. 성관도 좋지만은 또 타점 생산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장타력, 뭐 타율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준혁이 훨씬 더 신인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준혁이 형 기록이 준혁이 형은 3할 4푼 1리. 맞아요. 23개 홈런, 130안타에 90타점. 90타. 그러니까 사실 그 성적만 보면은 준혁이 받을만 했네요. 받을 만이 무조건 받죠. 왜냐면 그리고 거기서는 초반부터 3, 4번에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도 많이 얻은 것 같고. 양준혁 의원님이 저번에 나오셨어요. 여기 네네. 나오셔가지고 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종범보다 나는 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요. 왜냐면 그 형은 타격만 하는 사람이라 저는 공수 수주를 하는 사람이고. 야, 그 타격만 하는 사람이다. 네, 타격만 하는 사람이라. 형님은 야구를 나는 하는 야구를 사람. 하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거의 한 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요. 근데 이게 뭔가 인정을 했는데 준영이 진 느낌이다. 아, 타격은 나보다 위다. 위에 진짜. 하지만 나는 야구를 하는 네. 사람이고 준혁이 형은 타격만 하는 사람이다. 이거 준혁이 들으면 이거 우리 주영이 꼭 봐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을. 네. 자, 그리고 다음 시즌 성적은 이제 뭐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게 프로 입단 2년 차인데 이때 성적이 타율이 3할 9푼 3리, 홈런이 19개, 안타 개수가 무려 196안타.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생기고 200안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종범 선수가 200안타에 가장 근접했던 그 해고 77타점에 113득점에 도루가 84개. 맞아요. 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100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00개는 하면은 돈 안 준다. 그때는 연봉이 25% 상한선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떼었어요, 후반에는. 이거 100개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정말 100개도 할 수 있는 게임 수도 남았고 체력도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모 코치가 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은 덜 띄었죠. 뛰었어요? 네, 덜 뛰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는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너만 다치고 헤드 슬라이딩 하면 손가락 삐고 막 그러니까 몸을 좀 사려라.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했는데 도루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전에 73도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뭔가 더 구상이 더 빨랐죠. 요때 제가 대학교 때 있을 때요. 맞아요. 제가 대학에 대학교 때. 있었는데 다큐 했었죠. 이때 종범형 기록 보고 내가 한마디 속으로 그랬거든. 이 형 미쳤네. 미쳤네. 이 기록은 지금도 근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모든 기록과 이런 성적과 이런 것들을 뭐 세이버 매트릭스로 막 이렇게 다시 전산하다 보면은 거의 보면 제가 타격을 잘한 이유가 거의 3구안이 거의 다쳤어요. 그리고 일단 상대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준비도 빨리 했고 또 볼을 많이 던진 투수들한테는 거의 초구를 안 쳤는데 스트라이크를 잘 잡은 투수들한테는 제가 먼저 성공을 해서 안타를 많이 생산을 해서 도루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3구 안에 쳤다. 실은 저도 신인 때 3구 안에 쳤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야구 세이버 매트릭스 막 네. 기록하면서 투구수를 늘려라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실은 이게 어찌 보면 이 세이버에 약간 매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록을 내려면 물론 투구수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 이해인데 빨리 공략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기 성적을 내려면은 어찌됐든 상관에 쳐야지만 에버리지가 높다는 거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야구가 이때 그렇게 쉬우셨나요? 야구가 그때 거의 만화였죠, 만화. 자고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해보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 내가 있더라고요. 마음 먹은 거의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자, 공교롭게 네. 이종범 선수하고 저하고 30-30을 맞아요. 했던 선수들입니다. 네. 제가 역대 1호로 했고요. 맞아요. 96년도에 했고. 네, 신인 때 했으니까. 네. 제가 한 30-30 처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아야 영 마음 먹으면 다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홈런을 30개 칠 수 있는 거는 중심에 잘 맞춘 거, 그리고 또 비슷한 볼에 대해서 방망이가 이렇게 쳐서 스핀량으로 많이 친 것 같이 힘으로는 홈런을 나올 수가 없는 스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노려서 치는 것보다는 상대 투수의 그런 볼에 스핀을 얼만큼 더 줘서 홈런을 치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놀랐어요. 전달력이 되게 좋으셔. 임팩트 순간에 타구의 힘을 전달하는 게 기술이 워낙 좋으셔. 제가 처음으로 했잖아요, 96년도에 형님.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유격수에서 박재훈 선수가 신인 때 96년에 왔는데, 저 친구는 볼에 맞는 순간 그 손목과 하체를 동반하는 그런 게 엄청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힘을 갖고 있어도 힘을 전달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는데, 신인의 괴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랑 할 때도 홈런을 쳤지만은 그 30-30이라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 신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도 하다 뭔가 보니까. 중요할 때가 아니라 비슷한 볼에 치니까 엄청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방망이 무게도 약간 좀 무거운 거 쓰고 저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또 우리 박지훈 선수가 또 많이 이끌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96년에.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리고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종범 선수의 통산 기록이 3할 3푼 1리, 106홈런, 714만타에 310도루입니다. 네. 야, 이게 말이 되는 기록입니까? 이게 몇 년에 93, 94, 95, 96, 97, 5년간 성적이에요, 이게. 5년간 리그를 씹어먹고 주니치로 이제 이적하게 됩니다. 자, 이적하게 되는데 일본 진출은 언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딱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즌 97년 끝나고. 시즌 우승하고 이제는 기업 자체가 모기업 혜태가 약간 부도가 약간 나서 네, 맞아요. 팀을 거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98년도 IMF 그쵸. 왔을 이제 때. 돌아오기 네. 전이죠. 그래서 혜태라는 팀이 이제 한 명씩 선수를 그때 상대 팀에다가 이렇게 돈 주고 운영을 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맞물려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이때 메이저 제한은 없었습니까? 메이저는 그때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저희는 맞아요. 메이저의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외국인 나간다는 게 조성민과 우리 일본의 그 선동열 선배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나도 잘해서 일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97년에 그 부도가 난 바람에 저도 갈 수 있었죠. 이때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혜태가 4억 5천만 엔을 네, 받았어요. 이게 맞아요. 뭐 3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그때는 앵고라 그렇죠. 엄청나 비쌌어요. 막 13대 14대 1 막 이럴 14 때 더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5대 1 이럴 때니까 엄청 비쌌어요. 50억이 넘어갔죠. 넘으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값어치로 한 500억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서 일본의 주니치에 이제 입단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치로가 일본에서 리그를 이제 어우, 씹어 먹을 때예요. 난리 났죠. 근데 이치로가 뛰는 일본 리그로 가게 되는데 어떤 기분이 들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그때는 유격수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상 당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어떤 볼의 새로운 그런 구종과 구위를 보다 보니까 이때는 더 이제 홈런보다는 안타를 많이 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또 뛰는 것도 괜찮았고, 근데 시즌 초반에는 제가 생각했대로 야구가 잘 됐어요. 초반에 저도, 좋았어요. 네, 엄청 좋았어요. 타일도 3할 이상 네. 치고 있었고 도루도 1위 하고 도루 있었고, 1위 하고 네. 있었고 이때 초반까지 일본 야구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랑 네. 막상 해보니까 일본 야구의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한 5, 6년만 열심히 뛰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치를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그러면 다만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뭐 예전에도 항상 언급했는데 돈을 벌러 갔기 때문에 정말 투지가 더 넘쳐 흘렀죠. 야구로 하러 갔어야 되는데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라인에 자꾸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노출이 돼서 이제 다쳤죠. 야, 이거 명언이다. 네. 저 항상 그래요. 야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돈을 벌려고 네.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부상을 당했다. 네. 예. 자, 이때 도로왕하고 원래 이제 신인왕 목표를 했었는데요. 6월 달에 한신의 가와지리 선수죠. 팔꿈치 맞고 쓰러졌어요. 이날 맞아요.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죠. 네. 왜냐면은 그때도 이제 약간 타격이 약간 침체적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선두 타자고 출루를 하면 도루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나인에 또 바짝 붙였는데 워낙 예전에는 또 몸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그 네. 한국에서 할 때는 많이 안 붙었었잖아요. 많이 붙었어요 그때도. 아니, 많이 붙긴 붙었죠. 했는데 네, 그 일본 때 정도는, 보니까 네,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붙었어요. 근데 언더투 쓰고 그러니까 또 스피드가 약하고 그래서 좀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붙었는데 가장 안 좋은 그 이 팔꿈치 쪽에 맞아서 부러졌죠. 이 나가다 맞아. 네, 나가자마자. 이제 실은 이때 도루 1위 하고 있었고 네. 신인왕에 거의 이제 그 페이스면 신인왕도 가능한 그때였는데 거기다가 팬투표 올스타 팬투표도 1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물거품이 된 됐죠. 거잖아요. 뭐 한순간인 게 부상으로 하여서 모든 것들이 조금 안 됐죠.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얘기하시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종범 야구는 그때도 누가 했는데? 원형 탈무 전과 후로 나뉜다. 맞습니다. 이때 다치고 원형 탈모 오셨잖아요. 아, 세게 왔죠. 나는 진짜 뭐 언급을 했지만은 원형 탈모를 처음으로 나도 원형 탈모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이상한 게 중일지 드래곤스 유니폼 입으면은 원형 탈모가 시작되고 한국 들어오면 원형 탈모가 없어지고 또 없어져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게. 일본 같은 데 들어가면 다시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막 쌓이다 보니까 원형 탈모인데 유니폼 벗고 한국 들어오면 또 이게 또 다 머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안 그래도 센 형님이신데 할 수 있는데 막 출장 기회 안 주고 하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 받는 근데 거야. 그때 막 혓바늘도 엄청 세게 오고 그러니까 뭔가 면역력도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인생 공부를 너무 잘한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러면은 이종범의 야구는 원형 탈모 전과 후로 나뉜다. 진짜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선동열, 이상훈 선수하고 준이치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네, 이때는 뭐 어땠는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습니까? 거의 우리 친구 이상훈이가 한가운데 끼고 저희들이 이제 숙소 생활을 했죠. 원정에 가면. 왜냐면 이상훈 선수는 그때 기타를 쳤기 때문에 일본에서요?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옆방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일본에서도 치셨어요? 기타 쳤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캠프 할 때 네. 상훈이가 한가운데 쓰고 선동열 선배랑 나랑 양쪽에. 양쪽에. 네, 왜냐면 일본 선수들한테는 그 기타 피해를 치- 주면 안 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방에 이런 배려네. 세팅을 해놨죠. 상훈이 형 가운데 방 양쪽에 이렇게 딱 네. 해서 소음을 이렇게 네. 안 나가게. 그래서 상훈이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자, 2000년도에 비시즌 때 호시노 감독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개막 엔트리에 제외가 됐다는 그거는 일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이제 와전이 됐는데 마찬이 아니라 저도 이제 외국인 신분이잖아요. 일단은 네. 일본에서. 근데 겨울을 이제 모든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가을 훈련을 하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조금 안 좋으셔서 나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한국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인데 남아서 일본 훈련을, 선수처럼 과일 캠프를 해라. 해라. 나는 못한다. 형님은 외국인 선수가 할 그쵸. 수 있는 나는 그 룰대로 하겠다. 네. 근데 호시노 감독은 배려하면서 네. 캠프에 연습을 참가를 해라. 참가를 해라. 요런 내년에 거구나. 시합을 뛰어야 되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은 뭔가의 그런 감정들이 보이지 않게 생겨서 그런 얘기들이 좀 불거져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게 쌓여가지고 2001년도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삼루 보셨잖아요. 내가 그때 그쵸. 내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봤죠. 예. 1학년 때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삼루 준비까지 네. 하면서 준이지에서 개막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군행 통보를 받으셨어요. 오픈전 때 이군행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엔트리 변경을 할 때 외국인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해는 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시합을 못 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꾸 거기서 핑계가 이상한 핑계를 나한테 대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한국을 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저를 뭐 테스트도 해보지도 않고 다른 외국인 선수를 먼저 기용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경쟁시키지 않고 맨날 입으로만 하는 그런 대화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그래가지고 같은데 퇴단한다고 직접 퇴단한다고 내가 막 얘기했죠. 찾아가셨어요? 이럴 것 같으면 찾아갔죠. 코칭 스태프가 바라보는 약간 이상한 시선들이 예. 포지션 변경으로 이루어졌고 맞아요. 예. 출장 기회가 제한되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셨을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용병이지만은 주니치가 영구적으로 데리고 있는 선수고 또 비싸게 주고 사온 용병들을 써야 되잖아요. 네, 뭐 우리 팀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좀 받았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잘했다라면 확실히 입지가 됐을 텐데 그런 확신을 못 줬기 때문에 그 주니치도 구단도 약간은 그런 경쟁 아닌 경쟁에서 조금 시켜서 좀 안 돼서 이제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이제 퇴단을 한다니까 자기네들도 놀래더라고. 놀랬구나.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기아로 복귀를 합니다. 네. 2001년도에 복귀 시즌 첫 해에 3할 4푼, 11개 홈런, 64안타, 여전한 활약을 보여주셨고요. 이때 이제 일본에서 야구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때 한국 야구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이때 조금 공백기가 있었어요. 제가 6월 달에 왔는데 네. 기아가 인수화가 8월 2일인가 3일이거든요. 기아 팀이 인수하는 거. 2달 만에 바뀌었네요. 그쵸, 팀이. 그쵸. 그때 당시에는 혜태가 어... 이 기아와 이 조율을 하는 상태고 저는 이제 무적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성환 우리 감독님이 그때만 해도 혜태. 네, 네. 혜태인데 그럼 너도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무더기 이어가서 해라. 근데 2달 공백기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 조금 내가 많이 쉬었는데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야구를 열심히 했던 그런 체력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쉬었다가 다시 여기 혜태로 와가지고 그 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체력이 급선무더라고요. 그런데도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다가 어지럼증도 있었고 말도 못한 그런 혼자 내색하지 않고 막 능골도 많이 맞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또 팀이 많이 변경됐잖아요. 예전에 쌍방울이 없어지고 SK가 있었고 나왔고, 예. 그래서 약간 또 8개 구단 체제지만은 네. 뭔가 팀도 조금 이상하고 이제 낯설죠. 왜냐면은 3년 반이라는 공백이 또 있고 제가 알던 선수들은 이제 중고참이 됐고 약간 새롭다는 느낌으로 이제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자, 복귀하셔가지고 KBO 리그에 다시 연착륙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국제대회가 열렸어요. 네. 2006년도에 WBC가 열렸는데 이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캡틴이 이종범 선수가 됐고 어느 국제대회보다 이때 기분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WBC가 이제 1회 때문에 리그에서 뛰는 우리 한국 선수를 대표하는 KBO도 있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 또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로 해서 모인 자리라 또 국가대표의 또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담 아닌 부담이 많이 됐죠. 네. 이때 이제 해외파하고 국내파가 있었는데 네. 선수들의 조화는 어땠어요? 좋았죠. 왜냐면 투수는 내가 박찬호 선수한테 조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같이 처음 하는 국가대표지만은 팀이 먼저고 뒤에 있는 이름은 잊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 말 좀 관리? 따라줘라. 네, 따라줘라라고 해서 찬호가 조금 많이 잘 따라줬던 거. 그때 또 해필이면 또 구대성 선수도 같이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가 와서. 찬호가 잘 따라줬어요. 했어요. 많이 했죠. 찬호가 많이 따라줬어요. 네. 이때 캡틴으로 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많이 선수한테? 했었죠. 네. 예, 박찬호 선수가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존칭 아닌 존칭을 쓰더라고요. 찬호가요? 찬호가. 그래서 지만 씨, 뭐 종우 씨 이렇게 하길래 내가 갑자기 비속어를 쓰면서 가지가지 한다. 에라 늦자고 옴 새끼 막 그랬죠. 갑자기 이게 안 봤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예. 자, 2012년도에 하나와 시범경기 종료 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선언한 배경이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박지영도 이제 선수 때잖아요. 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시즌이 끝나면 은퇴 선언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시범 경기가 딱 들어갔는데 은퇴를 했어요. 은퇴 선언을. 이게
다들 의아했고 이게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이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종범 은퇴 발표 뭔가 사람들 이제 충격 먹고 막 이 정도로 끝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글쎄,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때만 해도 조부영 감독 체제에서 바뀌어서 이제 2011년 가을에 그만두시고 12년에 이제 선동열 감독이 온다길래 이제 저도 염두를 했죠. 양준혁 선배도 저기 삼성에서 네. 그 은퇴를 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 드는 게 나도 이렇게 안 하라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준비를 했어요. 진짜로요? 네, 그때 당시 그만두라면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같이 얘기도 다 하고 1년을 열심히 해보자. 얘기를 끝마친 상태였어요. 끝마친 상태고,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해서 1년간 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은퇴를 이제 할 수 하겠다. 있는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몸도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네, 네, 네. 몸 살도 한 34kg 빼고. 그래서 준비를 잘 했죠. 왜냐면 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나 나름대로 훈련도 열심히 했고. 그렇죠. 오히려 나이 네. 들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눈치가 또 엄청 빠르잖아요, 노장들이.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시범 경기 통해서 이제 자주 갖고 흐르는 소리가 내가 가을에 했던 얘기와 지금에서 했던 얘기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상황도. 와서는 잘 해보자 네. 했는데 예. 갑자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엔트리를 정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길래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또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이제 대립해봤자 되지 않는 싸움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퇴선을 내가 먼저 해버린 거죠. 그때 당시. 지금도 제가 생각에는 선수보다는 감독의 편을 많이 쓰지 선수 편에 쓰는 기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언론들도. 언론도. 그래서 괜히 싸움해봤자 서로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않고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은퇴를 그냥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선동 감독이 자서전에 네. 양준혁하고 이종범한테 조금 미안했다라는 네. 멘트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제 감독이라는 자리를 네, 올라간다라면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모든 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책임지지 않으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려면 그 전에부터 빨리 정리를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즌 끝날 때 네. 해야 되는데 시즌 맞아요. 준비 다 해놓고 네. 시범 경기 때 그리고 또 고참들은 은퇴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장들은 어느 정도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굳이 막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여기서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들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되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과 또 오해가 생기지 않게 선수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이종범에게 선동열이란?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는. 왜냐면 나도 그 자리를 일단은 안 가봤으니까. 그죠? 또 나이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동열 선배랑 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좀 흐름이 좀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선동 감독의 네. 속마음에 여러 사정들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준혁이 형한테 물어봤더니 준혁이 형은 바로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준혁이 형은 상황이. 왜냐면 그때만 해도 선동열 선배 같은 경우 젊었어요. 네, 삼성에 있을 때. 맞아요. 또 우리 때는 또 근데 또 저랑은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갔죠. 근데 그 약속이 본인의 의지인지 코칭 스텝의 의지인지 그게 파기돼 버리니까 저도 이제 물러설 수 없이 제가 이제 은퇴를 해버렸죠. 섭섭했다. 섭섭했죠. 섭섭했고 왜 이런 상황까지 꼭 해야 되나? 굳이 그 2011년 가을에 기회가 있었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나중에 감독이 되면 정말 고참들을 좀 오해 생기지 않게 대화로 잘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그 상황이 공부가 됐죠. 근데 이게 저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선동 맞아요. 감독도 아마 그때 당시에 뭔가 말하지 못할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을 근데 거란 생각은 생각해 좀 보면은 저는 이게 감독의 그런 방향과
그 목표가 확실했어야 돼 본인이. 근데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갑자기 급변했다. 예, 예. 본인이 의지가 확고했으면 얘도 지가 알아서 하고 안 되면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놔뒀어야 되는데 이제 엔트리 정하고 며칠 안 바뀌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프레임 코치를 권하고 뭐 못했을 때는 2군 가라 뭐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이제 멘붕이 걸린 거죠. 자, 은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하나의 1군 주루 네. 코치가 되셨어요. 네네네. 이때 김웅용 감독님이 네. 하나 감독님이 되셨고요. 네. 김웅용 감독님이 이중범 코치를 불렀습니다. 네. 네. 김웅용 감독을 감독으로 모실 때와 네. 코치로 모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달랐습니까? 감독으로 모실 때는 훨씬 더 편했죠. 왜냐면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야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코치로서는 옆에서 같은 코칭 스텝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또 감독님이 하나 왔을 때는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옛날 혜태 삼성의 그런 선수들의 능력치가 많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감독님이 아우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혜태 삼성은 정말 모든 능력치들을 싹 해주는 선수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 가보니까 그때 이제 2년 연속 9위를 했잖아요. 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대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2년 동안 감독님이 그 한숨을 많이 쉬는 한 해인 것 같았어요. 이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 선수들보다 코치 멤버가 더 좋아요. 감독의 김웅용, 코치의 전민철, 장종훈, 이종범, 맞아, 송진우, 송진우, 김성한, 김성환, 김종모. 좋았죠. 이게 선수 네임밸류보다 코치 네임밸류가 더 좋았던 그 팀이었는데 이때 분위기 어땠어요? 야, 코치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네, 어떻게 어렵고 저도. 근데 내가 나서지 않는 상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만 해도 수석 코치가 김성환 선배님이니까 김성환 선배님이 좀 주도적으로 했는데 코치로서 감독님을 모신다는 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성적이 일단 안 나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감독님을 위로를 해줘야 되지? 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해봤는데 어떤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분위기 날마다 지니까 시즌 초반에 13연패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시합 나가기 전에 뭔가 기운이 오늘은 이기겠다라는 그런 기운보다는 오늘은 최소 실점에서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나가는 거. 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쉽지 않았겠네요. 쉽지 않았죠. 엄청 힘들었고요, 그때요.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힘든 자리구나 느꼈죠. 그리고 이제 하나 코치 이후에 네네네. 엠스플에서 해설위원을 하시다가 다시 LG 가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에 LG가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주루 코치로 팀을 우승을 네. 시키셨는데 코치로 우승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선수 때보다 코치로 본다면 약간 조금 기분의 차이인지 몰라도 약간 무덤덤 했어요. 왜냐면은 선수는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뛰어서 이룬 것을 이제 우승을 하면은 그의 표현과 감정이 막 복받치는데 저는 이제 코치다 하다 보니까 약간 냉정하게 살 때는 냉정해야 되고 또 선수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냉정했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수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줬죠. 나는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선수 코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다. 중계 그걸 갔을 때, 믿어라. 중계 갔을 때 이 말씀 하셨거든. 나는 한 번도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우승을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기가 세다니까. 자꾸 선수들한테 감정적으로 몰입을 할 수 있게 제가 자꾸 옆에 있는 계속 선수들한테 멘트를- 해줬죠. 왜냐하면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우승을 또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여담인데 네. 작년에 한국 시리즈가 만만치 않았었잖아요. 분위기가 막 급반전 그쵸. 됐었잖아요. 네. 솔직히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2차전에 네. 저희가 4대1로 지고 있을 때 이제 역전했잖아요. 5대4로. 네. 그때 우승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차전 때. 왜냐면 KT는 그때 잡았으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그때 저희한테 딱 역전을 당한 순간 분위기는 이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시잖아요, 흐름을. 네. 영경혁 감독님하고 호흡은 어떠셨어요? 호흡 괜찮았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네. 그럼 좋은 거 하나, 좋은 나쁜 거 하나.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방향과 본인이 어렸을 때 그 서름, 네, 네, 네. 그 일할 구프 놀이 치면서 네, 프론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노트에 적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귀취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게 또 지도하고 코치들을 방향성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네. 여러 가지 시즌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꼭 코치와 감독과 모든 사람들을 공유를 해서 내년 시즌을 어떻게 치러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하죠. 그리고 본인도 디테일해요. 어렸을 때부터 글러브 하나 잘못 닦으면 나 맞았고 스파이크 잘못 그런 점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아는데 네. 저는 이종범 선수는 네. 영경혁 감독님의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딱깔이었어요. 네. 글러브 닦고 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명이 되거든요. 네, 이게 누구는 누구 딱깔이 해서 글러브를 매일 닦아야 돼. 참고로 닦아. 제가 했죠. 힘들었어요. 예, 그런 연관성도 있었지만은 이게 본인이 이루지 못한 선수의 시절보다는 비선수에서 프론트, 뭐 팀장, 단장, 감독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이 이제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물론 야구는 다 똑같겠지만은 감독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선수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이제. 자, 그러면 나쁜 점이 아니고 단점. 단점. 네. 너무 코치들을 못 믿어. 아 진짜. 왜냐면 예,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코치들을 조금 더 벌써 저랑은 스케일이나 모든 마음가짐이나 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여지를 주지 않아요. 항상 채워. 우리 선수 해봤잖아요. 코치랑 선수가 어떤 차이예요? 코치들은 감독이 받던 이런 메시지나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실패를 하고, 근데 선수들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100% 얘들한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는 게임의 선수 목이 아니라 코치들이 잘못해서 실수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코치들을 좀 피곤하게 너무 많이 메시지를 푸시하는 거. 감독님, 코치님 좀 믿어주세요. 그 말 제가 유니폼 그만둔다고 저기 LG에서 얘기하고 왔어요. 아, 그래. 감독관 가서 조금 코치들을 좀 여유 있게 해줘라. 글러브 잘못 닦으면 혼났어요? 혼났어요. 물었어요. 어디를요? 글러브를 물었어요. 이빨로. 많이 안 닦아보셨죠?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역대 최고 유격수 계보가 김재박, 류중일, 이종범, 네. 그리고 유지현, 박진만, 강정호, 오지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구분을 줘야 될 게 네. 유격수는 방망이보다는 수비잖아요. 네. 그죠? 수비를 놓고 보고 공격을 놓고 보고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빠따라 보면 강정호고, 네. 그죠? 수비는 박진만 수비는 박진만. 이러죠. 이종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종범. 야구는 이종범. 이종범. 공격은 강정호, 수비는 박진만, 야구는 이종범. 네. 네. 자, 추강 대업이라고 아세요? 이번에 최근에 들었어요. 아, 최근에 네. 추강 대회라고.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이 선수 중에 타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로 나열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나는 추신수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는요? KBO 리그 이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KBO의 선수였고. 그 메이저리그 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첼리가 편해서 포함해서. 여비. 아, 이승엽. 엽. 이승엽. 1번 이승엽. 그리고 2번. 2번이 이대호. 오, 이대호. 3번. 3번 강정호. 강정호. 4번 추신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 왜냐면은
왜 이승엽 감독을 내가 왜 그 친구랑 일본이에요? 같이 했는데 항상 홈런도 칠 줄 알지만은 자기가 약간 안 맞았을 때 슬럼프에 겪었을 때는 단타를 좀 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툭 갖다 대고. 툭 갖다 대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것도 또 이대호 선수도 내가 봤잖아. 이대호 선수도 교타자라고 생각한 게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노림수가 됐죠. 노림수 변화구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도 있고 일본 가서도 그러고 뭐 강정호 선수도 보면은 크런치 능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업앤다운이 좀 있고 이 친구. 그다음에 추신수 선수는 뭔가 조금 이 셋 중에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네. 추신수 어렸을 때 메이저 때 치는 걸 많이 안 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봤죠. 마지막은 아 추신수 선수 친 거 봤죠. 왜냐면은 제일 잘 됐을 때 인디언스에서 친 것도 보고 신시내티에서 친 것도 봤죠. 제가 그때 해설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정보명은 이승엽, 이대호, 강정호, 추신수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 뭐 성향이니까. 본인 성향이니까. 왜냐면 자기가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추구하는 야구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종범 우리 코치님 현역 시절에 타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 4명만 놓고 순서를 정한다면 현역 시절에 제가 현역 시절 네, 때, 같이 뛰었던 KBO 리그에서 네. 이때는 이승엽, 이승엽 그다음에 박재용. 저도요? 네. 제가 들어갑니까? 왜냐면 타격이니까 일단 제일 잘 치죠. 예. 심정수, 준혁이요. 심정수, 심정수, 양준혁. 양준혁. 이렇게 들어가죠. 형님도 들어간다면 여기서 1등은 누구예요? 여기서 1등은 이승엽. 이승엽이네. 예. 이승엽, 양준혁. 양준혁, 박재영, 심정수. 또 더 많아요 여기. 그렇죠. 송지만도 잘 쳤고. 아, 그때 외국인 선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잖아요. 형님은 순위가 저는 타격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타격. 에이 3할 9분 3리. 네, 그거는 일치적인 거고 이게 제가 봤을 때 꾸준한 이렇게 각 팀에서 생각했을 때 파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팀의 상징적인 선수는 거의 이 정도였죠. 제가 야구했을 때는 거의.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팬분들이 관심이 좀 많을 것 네네. 같아요. 대형 계약을 맺은 우리 이정우 선수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제가 정우 계약금 맞힌 거 아세요, 형님? 들어서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1억 불 정도. 네, 1억 달러 이상 그래서 가능, 확실하다. 했는데 점 보고 왔어요? 뭐 근데 이거 혹시? 요즘 하도 사주 점이 아주 대세라 요즘. 자 정우를 처음에 야구 시켰을 때 이 정도 선수가 될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저 역시도 저희 아버님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꿈을 해봤는데 정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는 게 이제 본인의 그런 근성과 이종범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야구의 길. 두 번째는 왼손을 시켰던 거. 왼손잡이로 왼손은 누가 제가 시켰죠. 제가 야구를 해보니까 왼손잡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방망이를 잘 칠 줄 몰랐죠. 그냥 달리기 빨라서 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달리기 빠르니까 컨택하고 도루 많이 할 수 하고. 있는 선수가 될 줄 알았죠. 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들 이정우가 프로 가서 어느 정도 성적만 내주길 바라셨어요? 이제 저랑 정원마의 그런 목표는 군대를 빨리 해결하고 베스트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라인업에만? 라인업에만. 일군에만? 네. 아. 근데 보이지 않게 정우가 숨은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신인 때부터. 그러면 고교 시절의 이정우하고 프로 입단 이후에 이정우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 궁금한데요, 지금. 연습의 그런 루틴과 프로 선수 선배들이 본받은 걸 잘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선수가 박병호, 김하성 선수들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그 어렸을 때 루틴을 만들어 나간 거더라고요. 아, 그러면 팀메이트 영향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좋은 선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야구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 보다는 요즘에는 팀에 있는 선배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건 참 좋은 왜냐면 이야기인 것 이거는 같습니다. 그 박병호하고 김하성 선수가 연습을 6시 반 게임 하면 거의 한 12시, 1시 정도 나오는데 박병호 선수는 10시 반 정도 나와서 본인의 루틴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신인 때부터 그거를 따라했구나. 따라했다고요. 자, 이정우 선수가 입단 첫 해 역대 신인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또 저 폼으로는 약간 특이하게 폼을 치기 때문에 네. 저걸 맞출 수 있을까? 근데 훨씬 제가 생각하는 염려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걸 신인 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첫 게임에 뭐 3안타, 2안타 쳤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될까? 근데 약간 슬럼프도 오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본인도 준비를 하고 또 KBO 리그의 그런 선발 투수들이 나쁘지는 않는데 외국인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한 번은 뭔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신인 때 걸림돌 없이 잘 이겨낸 게 잘 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정우 선수의 실력을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까? 형님? 거의 앞으로 3년 차 때? 3년 차. 1, 2년 차에는 약간 이거는 뭐 1년 차는 뭐 서비스 운도 있고 또 팀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확고하게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생활하는 과정 본인이 야구를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그런 생활 패턴 때문에 아 얘는 훨씬 낫겠다 나보다 더 그런 그때 헬스 이제 인정을 인정했죠. 하죠. 왜냐면 대부분 저희도 뭐 해설하고 있지만 최소 3년, 오 년 평균적으로 5년을 봐야지 그 선수 에버리지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근데 3년 차에 딱 인정을 했죠. 인정을 네. 했구나. 아. 자, 그러면 타격만 놓고 봤을 때 최고 전성기 때 이종범과 최고 전성기 때 이정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정우랑 비교를 하면 누가 낫습니까? 글쎄 이제 그때 많이들 그 MVP 받았을 때 재작년인가 작년 22년 네, 재작년에 22년, 네. 그때 많이 언급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뭐 스피드는 제가 더 빠른데 스피드 외적인 부분은 정우가 훨씬 더 낫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빠른 거는 예, 바람이다. 네, 내가 빠른데 여러 가지의 피지컬 타격의 재능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완성도 이런 거 보면 노림수, 노림수도 그러고 또 이제 운동하는 과정 루틴. 예, 이런 거 보면은 외적으로 정우가 훨씬 더 낫죠. 정우는 바르게, 이종범은 술 마셨다. 나는 술 마신 것보다 약간 계획성이 없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친구 좋아하니까. 친구 좋아하고 네. 기분 좋으면 한 잔 먹고. 우리는 그런 세대였는데 네. 이 정우는 친구는 그게 없다. 그게 없고 루틴이 정확하다. 루틴이 정확하고 또 이제 메이저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는 국제 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줬고. 야, 이런 요 거는. 얘기는 진짜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한 대로 우리 때는 어떤 루틴이라는 게 루틴도 겨울에 이 시기 때 거의 노르는데 이 친구들은 근데 요즘에 요즘 2주만 쉬고 바로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시즌 끝나고 짜여진 프레임이 우리 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인이 놀고 싶으면 놀고 막 이럴 때 이게 1, 2년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4, 5년씩 해서 이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자기 야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이정우 선수가 샘프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메이저리그 진출은 실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이게?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에 많은 목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KBO 리그가 열리면은 각 팀에 있는 외국인 스카우터들 와서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스가 구단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거의 한 2, 3년 전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화된 게 도쿄 올림픽 이후부터네요. 이후부터죠. 과거에 라디오스타 나가셔가지고 맞아요. 이정우의 이정우 MLB 진출을 반대하고 네. 대신에 NPB 진출을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정우가 이렇게 피지컬이 근육량이나 모든 힘이나 이 정도는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2022년에 MVP 할 때 홈런 23방 치고 뭐 타점 생각력 좋고 모든 방망이에 타구에 실리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때였지. 그 전에까지만 해도 컨택 단타형 위주로 칠 줄 알았죠. 1년에 한 안타를 한 170개 정도는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홈런 20개 이상은 네, 생각 안 하지도 치긴 않죠. 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급변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찍히다 보니까 제가 말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친구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네. 내가 우리 이정우 선수한테 아들을 과소평가했네. 너무 과소평가인 거죠. 그러면 정정 한번 해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거의 한 7년 동안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으로 가게 되면 내셔널리그 그쵸.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네. 야마모토 선수 네. 맡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정우 선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 준비는 본인도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팀에서도 뭐 준비 잘 하겠지만은 야마모토는 자신감이 있던데 대표팀에서도 쳐보고 이제는 1승 1패잖아요. 1승 1패고 그 정도 볼은 충분히 칠다고. 왜냐면 심이 다르니까. 근데 정우의 생각은 이제 요즘에 제일 고민된 게 이제 투심으로 날라온 158, 155, 160km 정도에 날라오는 이렇게 투심이 힘들지. 네, 투심이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로 정확히 맞히지도 못하고 컷 이게 휘기 전에 네, 쳐야 되나 휘고 나서 쳐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든 타격 메커니즘으로 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게의 숙제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160km짜리 맞춰놓고 지금 스윙 연습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오타니는 내년에 투수로 못 나와. 아니 그래서 다 오타니 선수처럼 잘 던진 투수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구상을 잘해야겠죠. 잘 던진 투수들이 나오면은 박재용이랑 저도 선수 때 얘 볼은 1안타에 1볼레만 나가자. 4타수 1안타만 쳐도 내가 이긴 거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죠. 그리고 약간 만만한 투수한테는 뭐 2, 3안타씩 쳐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거 제일 바꿔 잘하는 게 KBO에서 양준혁 의원님이야. 그쵸. 준혁 형님은 어중간한 투수 나오잖아. 아주 그냥 맞아요. 홍구형 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약간 에이스급도 나오면 그냥 볼넷으로 딱 볼넷. 나가고.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왜냐면 미국도 1선발, 2선발, 3선발까지 괜찮은데 또 혹시 넘어가면은 그런 구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잘 세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영리한 친구라. 그래서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구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위 얘기를 안 할 수가 네네. 없어요. 처음에 이제 연애 사실을 어떻게 알게?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코치였는데 가연이가 어떤 그 오케스트라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정우하고 우석이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좀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친구죠, 둘이. 친구잖아요. 네. 근데 막연히 코치니까 야 가연이 축하 인사라도 해줘 하는 게 그게 됐더라고요.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시발점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정우랑 관계가 우석이랑 운동장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친구니까 그랬는데 전화번호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영 축하한다고 환영 인사해서 우석이가 이제 밥도 먹고 야구장에도 올라가서 이제 표를 해줬는데 그런 게 좀 급발진 된 것 같아요. 놀라진 않으셨어요? 안 놀랐지. 한번 5월달인가 포장마차에서 오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같이 있더라고요. 가연이하고 우석이하고. 거기서 이제 사귀어도 되냐고 내서 이건 뭐지? 가연이 엄마랑 저도 여보 이거 뭐지? 근데 집사람이 이제 약간 당황했는데 네. 며칠 뒤에 이제 승낙을 하고 이렇게 됐죠. 자, 한 팀에서 사위하고 생활을 하셨어요. 고우석 선수 어땠습니까? 근데 투수와 야수의 차이니까 이 친구를 잘 못 봐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네, 우리 우리는 이제 운동하면 아니까. 네, 나는 뭐 스케줄을 아니까. 스케줄 주루 꽂히니까 하루 종일 이쪽에 됐고 투수들은 외야에서 해다가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우석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훈련과 모든 스케줄은 너무나도 올바르게 잘 하고 루틴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게임을 던진 날과 안 던진 날의 그런 훈련의 루틴은 완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소화해야지만이 집으로 오는 성향이라 너무 열심히 하죠. 열심히 우석이도. 하죠. 네.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데 스타일이다. 좀 고집이 있어서 그랬지 이상한 고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집이요? 한번 얘기해. 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집인데 약간의 자기거이가 좀 세. 자기애가. 네. 자존감이 세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조금 풀어야 될 숙제죠. 그 어렸을 때 이종범 선수는 어땠나요? 저는 자존심. 자존심보다는 자존심은 그때 고집 세지 않으셨나요? 고집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야구관이 좀 셌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때만 해도 누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일궈낸 친구. 요즘에는 자료들도 많고 우석이한테 해줄 그런
피드백을 해주면은 좀 잘 해야 되는데 자꾸 올해는 부상도 많이 당하고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오히려 뭐 올해 메이저 계약을 잘 돼서 우석이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도 이번에 MLB 진출했습니다. 네네. 고우석 선수의 MLB 진출 과정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우석이 MLB 진출은 이제 제가 의사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팀의 그런 결정권이 있었고 LG 트윈스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정말 마감 시간 2시간 안 남겨놓고 성사가 됐기 때문에 우석이가 나한테 상의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했고 그래서 약간 영향력이 있다라면 이제 본인은 내가 메이저를 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럼 장구가 좀 많이 했죠. 정우도 얘기 안 했고 상의 안 해요? 상의하죠. 그래도. 정우도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와, 강하게 키우시네. 네, 그래서 약간 자기도 의구심이 많아갖고 이게 결정권을 못한 상황에서 가야냐고 여러 사람의 이제 의견을 조합을 해서 본인이 승낙을 딱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남겨놓고 된 것 같아요. MLB 진출되고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놀랬죠, 저희. 우석이까지 이제 됐잖아요. 우석이까지 돼서 우석이까지 돼서 정우 엄마가 요즘에 너무 진짜 거의 일당백을 하고 있죠. 형수님이 녹아나네. 녹아나죠. 네. 저는 현역 때 종범형한테 네, 녹아나고. 말할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괜히 그냥 힘든 거죠, 그냥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니까 형수님이 가장 힘드시네. 네. 지금 또 힘들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되셨죠. 할아버지 됐죠. 너무 이뻐요, 손주가. 네, 이번에 또 유니폼 딱 이렇게 네, 이쁘게 해서 사진 찍으셨던데. 네. 너무 이쁘고 이제 뭔가 좀 그러잖아요. 나이도 너무 저도 어린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약간 그 사랑은 약간 내리사랑이라고 더 이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또 부모는 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우석이가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축구의 차범근 패밀리가 있다면 우리나라 야구계에는 이종범 패밀리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농구도 끼워줘. 허재영 또 네. 농구에 허재 감독님 농구 허재 패밀리가 있고 야구는 이종범 패밀리, 축구는 차범근 패밀리. 3대 스포츠의 그 패밀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최고는 이종범 야구 패밀리가 글쎄요, 저는 제 자랑을 별로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박정현 의원도 은퇴를 했지만 하는데 은퇴하고 저는 항상 제 카톡에 역행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는 게 맞는데 순리대로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의 덕을 이렇게 잘해줘서 지금도 그러지만 다시 재소환되는 느낌? 예전에 야구를 몰랐던 사람들한테 그러면 선수 때 이제 형수님이 고생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가족들이 다 잘 풀리는 거는 형수님 덕이다. 100으로. 100으로. 네. 야, 100%? 100%죠. 왜냐면 태어나서 정우랑 가연이 또 저는 현역 때 친구 좋아하고 나가서 많이 있었지만은 정우 엄마는 정우하고 가연이한테 많이 헌신적으로 했고 또 애들을 다 거의 뒤치다거리를 다 정우 엄마가 했기 때문에 100% 다시 태어나도 네. 형수님하고 결혼한다. 저는 할 것 같은데 집사람 저랑 안 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저는. 야, 형수님 힘드셨구나. 네, 힘드셨죠. 형님, 정우는 형님을 더 닮았나요? 형수님을 더 닮았나요? 그 운동하는 느낌과 그런 받아들이는 거는 나는데 네. 머리와 이런 속마음은 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성격. 성격 같은 거. 왜냐면 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좀 이렇게 약간 내비치는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를 잘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복이 좀 심하거든. 성적에 따라 맞잖아요. 자기 성적이 좋으면 약간 좋은데 나쁘면은 거의 또 내성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정엄마랑 훨씬 많이 그러니까 닮은 좋은 것 것만 다 닮은 거야. 같아요. 좋은 것만. 운동 유전자는 형님 닮았고 멘탈이나 이거는 내가 봐도 형수님이야. 형님 엄청 급하거든. 난 급하죠. 그냥 막 야 빨리. 야. 나는 오늘 아침밥 먹으면 내일 저녁밥 못 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운동선수들이 급하면 이게 다치거나 부상하거나 그렇죠. 약간 이게 미스가 있는데 정우는 되게 차분해.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것만 닮았네. 야. 가족 서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 집사람이죠. 집사람이 일빠따, 일빠따, 정우, 정우, 가연이, 가연이, 그다음에 강아지 두 마리, 강아지 두 마리. 그다음 나지. 내가 봤을 때. 걔만 또 못하네요. 내가 개띠인데 진짜 걔만도 못하네. 그래서 걔들이 나를 자꾸 친하게 쉬려나 이 새끼들이. 아니 근데 형님 이게 예전에 형이 1등이었잖아요. 선수 때는 그랬지. 네. 근데 서울이 바뀌었지. 걔 두 마리보다 미치다. 지금 그래도 행복해. 왜냐면은 자식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석이는 음. 가끔 집에 놀러 옵니까? 놀러 오죠. 그리고 또 손주를 한 번씩 데리고 오니까 네. 우석이가 조금 더 친근감이 좀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이 친구도 말이 많이 무뚝뚝하구나. 없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뭐 사이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석이한테 한마디 어. 영상 편지. 뭐 우서가 뭐 올해 우여곡절 끝에 또 메이저리그 갔는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미국 가서도 야구가 먼저겠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헌신적으로 해주고 항상 올해도 부상 조심하고 가연이랑 태연이랑 새로운 삶을 터전해서 열심히 해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성적이 꼭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상 조심하고 알았지? 정우한테. 정우도 뭐 네. 굳이 올해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큰 그런 관심이 있겠지만은 사람 이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있어야 되고 또 미국 가면은 새로운 환경 그리고 팀메이트도 새로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일어났는데 본인이 준비 잘 해서 아무래도 첫해 힘든 환경이지만은 잘 적응해가지고 좋은 시즌이 되시기 위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가서 애리조나 가가지고 준비할 단계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유니폼을 입고 얘기해주면 되고 근데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좋은 이야기네. 네. 네. 자, 이번에 그러면 그 LG 우승 이후에 코치직을 반납하시고 네네네. 감독을 하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가게 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감독보다는 이제 뭐 박주영 의원도 알다시피 뭐 뭔가 부족한 점을 조금 찾아서 채워 넣는 거니까 물론 저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제 자신과 또 한국 프로야구를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까지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감독 이종범을 보고 싶은 팬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겠죠. 네. 제가 뭐 야구는 약간 점을 칠 수 있는데 어떻게 향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삶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순리대로 살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12년, 13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한 점 좀 잘 채워서 뭔가 기회가 된다라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또 선택이 되면은 감독의 역량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빵형의 잘하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고요. 이번에 이종범,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종범 전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저 이제 박재용이 지금 현재 체육공단 유튜브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야구 말고 이제 다른 걸 통해서 내가 한번 더 나올게요. 왜냐면 야구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다른 주제를 갖고 나와서 우리가 다른 주제 네. 재밌겠다. 네, 솔직히 그래서, 많거든. 솔직히 많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원하는 거지 했던 거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수를 잘 마치고 와서 박재영 위원의 이런 유튜브를 다시 한번 찍으러 나온다면은 다른 시사로 우리가 다른 컨텐츠로 뭐 예를 들어 중효 형을 옆에다 놔두고 세 명이서 한번 해본다든가 얼마 좋아요. 또 정보면 털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갖고 한번 오면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편하게 이게 제일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종범 저한테는 형님이에요. 네, 종범 형하고 정말 좋은 시간 가진 것 같고요. 또 형님이 또 되게 진솔하게 또 네.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꼭 보시면서 재미있는 부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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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야구 사적이 모여서 하는 토크쇼가 되어버렸는데 사죠? 네, 딸만 낳은 박찬호. 아, 사죠. 네. 그거 알죠? 제가 아는 그 너무 나쁜 PD가 한 얘긴데 제 또래. 딸만 낳은 박찬호. 그거는 저는 거기에서 저 빼줘야 돼. 저는 일단 아들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준혁, 박재용이가 제일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찬호도 딸만 낳아가지고. 자, 3명이 문제 있네. 근데 형님이 한 명만 낳았잖아.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정우를 야구 시켰기 때문에 다행인데. 형님이 제일 장가 안 가서 애기 못 낳고. 어. 양준혁 형은 늦게 가서 또 못 낳고. 네. 박찬호는 딸만 낳고. 거기서 2명씩만 더 낳았으면 진짜 우리 국가를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형님 저기 뭐냐. 저는 좀 일조했어요. 한 1%라도. 정우도 결혼하고 우석이도 둘째 나오고 그러면은 형님은 거기서 면피네 이제. 그렇지. 나는 이제 나와야지. 근데 3명이 문제인데 준혁이 형 어저께 얘기했는데 잘 빨리빨리 해서 근데 나는 이제 또 손주가 나왔잖아. 그러네요. 그럼 그러고 보면은 정보명은 이제 나는 슬슬, 나와야 돼. 네, 이제 사족에서. 탈피하실 것 또 같은데. 아들을 낳았잖아, 가연이가. 그러니까요. 야. 자, 머지 않았습니다. 네. 이종범 바람의 중손자가 또 야구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또 해외 진출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웃기다. 네.